원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야기 나눈 드라마가 있는데요. 최근에 좀 핫했던 미지의 서울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돌발성 난청으로 괴로워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영상 보고 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내일을 약속한다는 건 여보세요? 얼마나 오만한 짓인가. 당장 오늘의 나도 알 수 없으면서 여보세요? 원인도 모르고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도 모르는데 그냥 손 놓고 있으라고요. 그러다 이쪽도 아예 안 들리면요. 보청기나 인공 와우 같은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그건 상태가 훨씬 더 나빠졌을 때 얘기고. 더 나빠지기 전엔 방법도 없다는 건가요? 돌발성 난청의 약이나 주사보다 중요한 건 심리적인 안정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최악의 상황도 대비하셔야죠. 이렇게 회복을 못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 오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저도 이제 영상을 봤는데 의사분의 입장이 좀 되게 단호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극중 주인공이 아예 안 들리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묻는데 의사는 그냥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현실에선 또 어떤지 좀 궁금해요. 맞아요. 이게 심리적인 안정도 중요하다.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의사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그 말을 듣는 환자분의 입장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보고 있는 저도 참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장면인데요. 저의 경우에도 이제 젊은 분이 한쪽 귀가 갑자기 안 들려서 그렇게 내원하신 경우가 있었는데요. 환자분이 하셨던 말씀이 이 주인공이랑 되게 비슷했어요.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게 되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결국 병을 악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도 함께 봐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주인공이 그러면 방법이 없다. 기다리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말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원장님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제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가요? 사실 그런 말을 들으면 환자분이 절망감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때 이제 같이 느낄 감정이 아마 외로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아무도 나를 치료해줄 사람이 없구나. 결국 나 혼자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안고 가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 환자분은 정말 외로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무조건 좋아집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좋아질 수 있다. 치료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말고 목표를 위해서 동행하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버팀목이 옆에 있다. 결과가 어떻든 당신 옆에 끝까지 남아서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질환과 관련된 그런 상담이 아니더라도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 어제 뭐 먹었는지, 주말에 어디 놀러 갔다 왔는지,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일상적인 얘기들도 많이 하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치료를 하나라도 더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 왔을 때만큼은 밝은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마음이 좀 편안하도록 안 좋은 마음으로 문을 열고 왔어도 나갈 때에는 좋은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좀 안타까운 게 주인공이 이제 한쪽 귀가 이미 사고로 어릴 때 잃었고 남은 한쪽 귀마저 잃게 된다는 설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드라마 속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또 아닐 수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이 임상에서 보면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궁금할 것 같아요. 사실 이 드라마 설정이랑 정말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도 이미 왼쪽 귀는 중고도 난청이 있으셨고 오른쪽 귀는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귀로 이제 들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오고 오시던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오른쪽 귀에 돌발성 난청이 발생을 한 거죠.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고 청력의 호전이 조금 더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2주 이상이 더 지나고 나서 저희 한의원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돌발성 난청에서 이제 4주 이상 시기가 이제 경과가 되고 스테로이드 치료에도 반응이 아예 없고 이제 이러면 예후가 많이 불량할 가능성이 높아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되었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곳에서도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셨을 뿐더러 일도 해야 하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좋아져야 한다라는 마음이 절박한 상황이셔서 일단 한 달 정도 먼저 치료를 해보고 반응을 살펴보기로 이렇게 하였었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이제 우측귀는 아예 안 들리는 수준인 한 심도난청 수준이었고 그나마 이제 좌측귀로 들을 수 있었는데 좌측귀마저도 중고도 난청의 상태이셨습니다. 의사소통 할 때에도 이렇게 얼굴도 가까이 대셔야 되고 손으로 소리를 모아서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되는 수준으로 그리고 또 말하는 사람도 목소리를 크게 해줘야 좀 많이 크게 해줘야 의사소통이 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2번 정도 치료 후에 이제 그분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길 이제 뭔가 찌릿한 느낌이 들더니 이제 전화를 받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소리가 좀 들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치료에 오셨을 때는 저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냥 다른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편하게 얘기를 했는데 뭐 전혀 동작의 그런 변화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의사소통을 좀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안 하시네요 라고 했더니 이제 본인도 좀 놀라시면서 내가 진짜 안 하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셨었습니다. 현재 이제 계속 치료 중이고 귀는 심도 난청보다는 한 단계 좀 더 올라온 상태로 지금 치료가 진행이 중이고 어디까지 회복이 될지는 사실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어쨌든 반응을 좀 보이고 계시니까 좀 더 희망을 갖고 해볼 수 있는 만큼 좀 최대한 치료를 충분히 이어가면은 어쩌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 다 알고 온 거야. 옷 입어. 지금 바로 병원 가게. 병원은 나중에 내가 알아서 갈게. 알아서? 알아서 이러고 있었니 지금? 엄마, 뭐 죽을 병 걸렸니? 돌발성 난청이잖아. 한시가 급한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혼자 처박혀 있으면 뭐가 달라지니? 이러고 피할 게 아니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피해요? 내가요? 엄마, 못 피해요. 나 지금 못 피해서 이러고 있다고요. 이미 병원 가봤고 방법 없대요. 기다리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내가 피한다고요? 피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제발 저도 좀 알려주세요, 엄마. 이 지경까지 왜 말 안 했어? 너를 사랑하는 건 엄마 사는 이유야. 나를 살게 하는 네가 가족이 아니면 뭐니? 우리 뭐냐고? 너 내 아들이고 나는 네 엄마잖아. 네가 이 손 놔버리면 나는 어떻게 사니? 호수야, 그러니까 놓지 마. 잡을 수 있는 건 다 잡아. 또 아픈 게 누구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데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다툼도 일어나고 질병이라는 게 참 여러 사람을 되게 마음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가족 힘들게 할까봐 그 주인공을 피하고 숨기고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실제로도 좀 이런 환자분들이 계신가요? 실제로 좀 그런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좀 젊으신 분들보다는 좀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한테서 그런 경향이 좀 더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부담 주기 싫어서 혹은 부인이나 남편에게 걱정을 끼칠까봐 아파도 그냥 괜찮아지겠지, 뭐 약국에서 약 사 먹으면 좀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좀 버티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다가 상태가 더 안 좋아지고 좋지 않은 상황이 돼서야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상담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저 아프면 안 돼요. 저 아프면 가족들이 다 걱정해서 안 돼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들으면 이게 내가 아프려고 아픈 게 아닌데 그 아픈 것조차도 내 맘대로 못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가족 간에 이제 갈등이 나오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어머니랑 아들이랑. 이제 아들은 이제 환자 입장에서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 이렇게 화를 내고 이제 부모님은 이제 걱정을 하시고 결국에 이명이나 난청 같은 경우에 혼자만의 고통이다, 이해받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걱정을 한다고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환자 본인의 고통을 타인이 이해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같은 질환으로 고생해보지 않고서는 그 고통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극 중에서도 보면 어머니는 걱정되는 마음에 어떻게든 치료를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신 거지만 아들도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피했던 것만은 아니거든요. 치료하려고 이제 병원도 갔고 주사도 맞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병원에서 방법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절망적이고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만으로 환자가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을 이해하기에는 아마도 괴리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괴리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 괴리감은 환자가 혼자 느껴야 할 외로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부분이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어머니랑 이제 아들이랑 이제 오해가 좀 풀리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 환자한테서 이제 가장 필요한 게 이제 내가 약간 짐이 아니라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극 중에서 이렇게 어머니랑 아들이 싸우고 그러다 서로의 마음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풀어지는 이 부분에서 저도 좀 많이 울컥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솔직한 교감이 좀 이루어지면서 이제 아들은 아마 더 이상 내가 외롭지 않다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누군가 나의 옆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좀 찾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이 환자분들에게서도 나타났을 때 실제로 더 호전도를 보이고 차도가 없던 것들이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치료는 술기도 많이 중요하겠지만 이명난청과 같은 질환은 환자와의 교감도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런 게 이제 이명난청 환자분들의 가족분들이 해야 하는 약간 필요한 자세일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크게 공감합니다. 뭐가 불편해? 다들 그런 증상 조금씩은 있어. 이런 식의 말들은 다른 사람들도 아닌 이제 가족들한테 이런 말들을 듣는다면 환자분들은 좀 너무나 힘드실 것 같아요. 괜찮아, 같이 져줄게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은 이명난청 환자를 둔 가족들뿐만 아니라 의료인에게도 필요한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드라마랑 약간 비슷한 상황을 가진 환자분 계셨잖아요. 그분도 혹시 이런 가족 간의 갈등이나 마음속의 두려움 같은 거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짐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보다는 빨리 어떻게 해서든 조여줘야 된다라는 마음이 더 크셨던 환자분입니다. 그리고 같이 오신 분께서도 걱정이 상당히 많으셨었고 오히려 이제 어떤 다른 부분보다는 이제 아까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얘기했었던 그런 같이 져줄게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치료에 임하려고 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발성 난청 경우에 이제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골든타임이 병원에서 지났다고 했는데 그 환자분이 치료에 조금 반응을 보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돌발성 난청에서 청력이 회복이 없는 상태로 이제 3, 4주 이상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후가 불량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또 100% 모든 사람들이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에 반응을 보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분은 그동안 이제 일도 일이지만 가족들과 떨어져서 일을 하시는 상황이었고 아마도 그것 때문에 몸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지 않으셨을 가능성도 높았을 거고 술도 많이 드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또 관리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약으로 에너지도 보충해주고 추가적으로 약침이랑 침치료 이런 것들까지 다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몸이 회복할 힘을 좀 얻어서 그렇게 되어가면서 뒤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분은 두세 번째 치료부터 반응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치료를 좀 받아볼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마음을 좀 가질 수 있게 이야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미지의 서울에서 있는 이제 주인공처럼 약간 혼자 고립되어 있는 환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한테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세상에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없습니다. 이명난청 또한 그렇습니다.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환자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마세요. 저희 인해풍이 있습니다. 모든 이명난청을 100% 다 고친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치료를 위해서 오신 분들의 그 치료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